예,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은 그냥 그 투자하시는 분에 있어서 그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봤을 때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부분 오피스텔은 그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그 나올 때 상품 자체는 법률적인 것은 태생 자체가.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전국의 오피스텔을 보면 거의 한 99%가 거의 주거용으로 쓰고 있죠. 이게 탄생은 업무용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큰 차이점은 좋은 것이 더 뭐냐? 제가 봤을 때 그냥 좋은 것은 내가 업무용으로 쓰겠다. 내가 여기가 업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업무용 오피스텔로 받으신 게 도시형보다 더 낫겠지만, 도시형 주택보다 낫겠지만, 현실상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있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무조건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상품 위치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있으면 무조건 도시형을 해라. 이유가 뭐냐? 오피스텔에는 부가세가 있고 도시형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익이죠. 부가세만큼. 아니면은 개발자가 부가세만큼을 본인이 금액 총액을 떨어뜨리든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부가세를 고객한테 떠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부가세는 국가로 들어가 버릴 거니까 세무서로 들어갈 거니까 이런 부가세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취득세 문제는 내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청을 해버리면 취득세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도 이제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장기로 봤을 때 항상 부동산자 그 경험이 이제 짧으신 분들은 이게 좀 단기로 봐요. 1년이나 2년, 3, 4년 이렇게 하다가 좀 하다가 좀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장기로 봤을 때 40년, 50년, 60년 뭐 이렇게 봤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에가 도시형을 빼버리면 뭐죠?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 오피스텔은 우리가 항상 오피스텔 하면 업무형이에요. 근데 앞에다가 주거용을 내가 붙이니까 주거용인 거지. 본 태생이 뭐라고 그랬죠? 업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가 한 개 배정이 돼요. 한 개. 근데 오피스텔은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청산 절차로 끝내버릴 수 있죠. 땅 지분만 강제로 보상해주고 쫓아내버릴 수. 그러면 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페이스까지 이렇게 고려한다고 하면 도시형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법적으로는 면적을 이렇게 60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 이렇게 있어요. 오피스텔도 그렇게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봐보면 대부분 10평 내외 원룸형이 대부분 한 5% 이상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룸형을 가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돈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차이는 이제 그래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해서 구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하고 또 구별해 볼 게 뭐냐면 아파트하고 문제예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도시형을 갖다 놓고 놓으면 이게 이제 3자가 다 주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투자 수익이 좋고 하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는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는 개발업자가 마진을 많이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가 손해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책정을 좀 높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광주광역시나 뭐 여수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뭐 혁신도시도 다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손해를 봐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장기로 가져가잖아요. 5년에서 7, 8년, 10년 가져가면 그때 되면 한 10년쯤 되면은 내가 분양 가격 등 금액이 한 2배 정도는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가격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에서 하락했는데 땅 지분의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장단점을 말한 것 중에서 그 아파트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는 왜 많이 오르겠어요? 아파트는 땅 지분이 많아요. 오피스텔은 도시형은 땅 지분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하고 이게 비교했을 때 이제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거라 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아파트의 건폐율은 220%가 안 넘어가요. 대체적으로 18%, 뭐 19% 이렇습니다. 근데 도시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건폐율이 60%가 넘고요. 대부분 막 80%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다 찾아 먹습니다. 그거 시군구청장 입장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한 사람들은 별로 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여요? 자기 생활에 바빠요. 그래서 막 압력 행사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나 40년 가까이 되면 어떻게 하죠? 엄청 압박을 넣죠. 시군구청에도 압박을 넣습니다. 예, 업체를 통해서 넣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죠. 예,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시군구청장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늘어줘와 재산세 늘어줘와 세대수 늘으니까 인구 늘어서 주민세 늘어줘와 그래서 대체적으로 들어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용적률도 높여주고 건폐율도 20%를 뭐 25%나 30% 늘려줄 수 있고 건폐율이 용적률이 200%를 300%나 400%도 올려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충수가 예를 들어서 5층짜리가 뭐 20층으로 20층짜리가 뭐 40층으로 15층짜리가 30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는 거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1, 2, 3년 사이에 조금 가격이 하락했다가 이제 4, 5, 6, 7, 8 이렇게 10년 되면서 가격이 올라치는 것 같아요. 대체적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용으로 제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비주거용 상품 있잖아요. 상가나 공장이나 창고나 그래서 상가나 공장이나 창고보다 더 좋은 장점은 뭐냐면 임차인 구하기가 쉽습니다. 상가나 공장이나 업무용 그 빌딩 같은 경우는 임차가 한번 비기 시작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심지어 10년간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거용 건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의 대부분 한 6개월 안에 채워주는 것 같아요. 가격만 떨어뜨려주면 채웠다가 시세 상황, 주변 상황 봐가면서 가격은 천천히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을 떨어뜨려도 안 들어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위치마다 틀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이 이거죠.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면 무조건 아파트를 포커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나는 돈이 그렇게도 부족해. 그러면 이제 도시형이나 오피스텔을 고려해 보는데 도시형이나 오피스텔은 내가 가져가면 장기로 해라. 그래서 그 복리 상품 아파트 내가 오피스텔을 사서 예금을 했어. 대출 끼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오피스텔 샀습니다. 서울 같으면 2억짜리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 한 뭐 1억 5천이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방 같으면 대출을 한 뭐 7천이나 6천이나 이렇게 하고 오피스텔을 하나 샀잖아요.
그런데 거기 대출 이자 대비 월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뽑아먹는 이런 개념. 그래서 크게 많은 돈을 벌지 않지만 매월 올 수 있는 이런 것. 이게 핵심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시세 차익은 많이 나지 않는다. 시세 차익을 보려면 아파트로 가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가나 업무용 빌딩이나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많이 남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부가 꽤 많이 되어져야 이렇게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부동산 지식이 짧았을 때는 아파트, 그다음에 도시형이나 오피스텔. 돈이 없을 때는 도시형. 제가 돈이 저는 추천을 드릴 때는 좀 그러긴 하거든요. 도시형이나 오피스텔을 보다는 좀 더 돈을 모아서 차라리 아파트를 하시라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빨리 투자를 좀 해보고 싶으시다. 그냥 나는 그렇게 큰 시세 차익을 원하지 않고 따박따박 월세 나온 것만 해도 감지 덕지고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은행이 절대 복리로 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복리 상품을 창출해내는 데가 포커스를 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소규모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감을 하겠고요.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무료로 공짜로 정보 제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